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식품 안전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이름만 들어도 머리가 지끈거리는 바로 그 식품 안전 경영 시스템에 대해서 말이죠. 제가 오늘 확실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아마 식품 업계에 계신 분들이라면 이거 정말 궁금하셨을 거예요. HACCP, ISO 22000, FSSC 22000 다 비슷비슷해 보이는데 도대체 뭐가 다른 걸까요? 오늘 이 복잡한 족보 제가 깔끔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런 순서로 한번 알아볼 겁니다. 먼저 이 복잡한 약어들이 왜 생겨났는지부터 시작해서요. 얘네들이 서로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그리고 요즘 식품 안전의 뜨거운 감자인 식품 방어, 식품 사기, 알레르기 관리는 또 어떻게 하는 건지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아니, 도대체 왜 이렇게 복잡한 시스템들이 필요하게 된 걸까요? 그 배경부터 한번 살펴보죠. 답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이젠 음식이 전 세계를 여행하는 시대잖아요. 오늘 저녁에 먹는 파스타, 면은 이탈리아에서, 소스는 스페인에서, 치즈는 뉴질랜드에서 왔을 수도 있죠. 과거에 여러 큰 식품 사고들을 겪으면서 우리가 깨달은 게 있어요. 이렇게 복잡하게 얽힌 세상 속에서 모두가 믿고 따를 수 있는, 일종의 공통 언어 같은 게 꼭 필요하다는 걸요. 그럼 이 수많은 표준들을 누가 나서서 정리하고 일종의 교통정리를 해줄까요? 여기서 바로 글로벌 식품 안전의 컨트롤 타워가 등장합니다. 바로 GFSI, 글로벌 식품 안전 이니셔티브라는 곳입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요, GFSI가 직접 인증서를 나눠주는 기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신에 전 세계에 있는 다양한 식품 안전 규격들을 자기네들의 깐깐한 기준으로 쫙 훑어보고 이 정도면 믿을만해 하고 인정 도장을 꽝 찍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이 비유가 정말 기가 막히는데요. GFSI를 딱 올림픽위원회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워요. 올림픽위원회가 어떤 종목을 올림픽 경기로 채택할지 결정은 하지만 직접 경기에 나가서 메달을 따지는 않잖아요. 똑같습니다. GFSI는 FSSC 2020 같은 표준들을 승인해주지만 직접 공장에 가서 심사하고 인증서를 주지는 않는다는 거죠. 아주 명쾌하죠? 자, 드디어 오늘 이야기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이 복잡하게 얽혀 보이는 약어들이 사실은 어떤 관계인지 그 계층 구조를 제가 시원하게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이 그림 하나면 모든 게 설명됩니다. 한번 보세요. 가장 기본 1단계에 HACCP가 있습니다. 이건 식품의 위험 요소를 미리 찾아서 관리하는 아주 과학적인 방법론 그 자체예요. 그 위에 2단계로 ISO 22000을 쌓아 올립니다. 이건 HACCP 원칙을 포함해서 회사 전체가 하나의 시스템으로 움직이도록 만드는 경영 시스템의 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 3단계, 최종 완성판이 바로 FSSC 22000입니다. 이건 ISO 22000을 뼈대로 삼고 여기에 몇 가지 추가 요구사항을 더해서 아까 말씀드린 GFSI의 승인까지 받은 그야말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끝판왕 인증 제도인 거죠. 그러니까 FSSC 22000 인증을 받았다는 건 그 안에 HACCP 그리고 ISO 22000의 핵심이 다 녹아있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FSSC 22000이 다루는 좀 더 현대적인 위협으로 넘어가 볼게요. 바로 의도적인 오염 문제입니다. 이게 뭐냐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누군가 악의를 품고 식품에 나쁜 짓을 하는 경우까지 대비해야 한다는 거죠. 이 의도적인 오염에는 크게 두 가지 얼굴이 있어요. 먼저 식품 방어는요, 누군가 고의로 식품에 독극물을 넣는 것처럼 대중에게 큰 해를 입히려는 일종의 테러 같은 행위를 막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반면에 식품 사기는 값싼 재료를 섞어놓고 비싼 거라고 속여 파는 것처럼 돈을 벌기 위해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를 막는 개념이에요. 동기 자체가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접근법도 다릅니다. 식품 방어는 위협 평가를 해요. 말 그대로 외부에서 우리 시스템을 공격할 만한 잠재적인 위협이 뭐가 있을까? 이걸 먼저 찾아내고 그걸 막을 방어벽을 세우는 방식이죠. 반면에 식품 사기는 취약성 평가를 합니다. 이건 우리 시스템 안쪽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우리 공급망이나 원료를 사는 과정에서 사기당할 만한 허점, 즉 취약점이 어디에 있나 분석하고 그 구멍을 메우는 겁니다.
외부의 위협과 내부의 취약점, 이 미묘하지만 아주 중요한 차이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자, 이제 현대식품 안전에서 정말 가장 중요하면서도 또 가장 골치 아픈 문제 중 하나죠. 바로 알레르기 관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어렵냐면요. 근본적인 딜레마가 있기 때문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밀가루 공장에서 글루텐을, 땅콩버터 공장에서 땅콩 성분을 100% 없애는 게 이게 가능할까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죠. 원료 자체가 그거니까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식품 안전의 초점은 제거가 아니라 관리로 옮겨갈 수밖에 없습니다. 즉,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 없는 제품을 만드는 라인에 실수로라도 그 성분이 섞여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것, 교차 오염을 막는 게 무엇보다 중요해지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현장에서는 정말 철저한 방법들이 동원됩니다. 예를 들면 생산 라인을 바꿀 때마다 기계를 아예 싹 분해해서 세척하고요. 또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다루는 라인과 그렇지 않은 라인의 청소 도구는 색깔을 아예 다르게 해서 절대 섞여 쓰지 못하게 하는 식으로요. 모든 과정에서 오염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는 거죠.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건 깨끗하게 닦았다 해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과학적으로 증명을 해야 해요. 이 표에 나온 것처럼 온갖 과학적인 방법들이 동원됩니다. 현장에서 면봉 같은 걸로 쓱 닦아서 바로 확인하는 간이 키트부터 시작해서 실험실에 보내서 단백질 양을 재는 ELSI, 심지어는 특정 알레르겐의 DNA 조각까지 찾아내는 PCR 같은 정밀 분석까지. 이 모든 테스트의 목표 결과는 당연히 음성, 즉 검출 안 됨이 나와야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위험까지 이렇게 증거를 기반으로 관리하는 것, 이게 핵심입니다. 자, 이제 오늘 살펴본 이 모든 복잡한 시스템들을 하나로 꿰뚫는 핵심 철학을 정리해 볼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알아본 HACCP이니 FSC 22000이니 하는 것들의 핵심은 딱 한 단어입니다. 바로 예방이에요. 사고가 터진 후에 허둥지둥 순습하는 게 아니라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을 미리 예측하고 분석하고 관리해서 아예 사고가 일어날 틈조차 주지 않는 환경을 만드는 것. 이것 역시나 현대 식품 안전관리의 최종 목표이고 조직 전체에 스며들어야 할 진짜 품질 문화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술이 발전하고 세상이 바뀌는 만큼 식품 안전을 위협하는 방식도 계속해서 진화하겠죠?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훌륭한 시스템들은 과연 미래의 새로운 위협들 앞에서는 또 어떻게 발전하고 변화하게 될까요? 이런 질문을 던져보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